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문TV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남수르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일 CPI 발표가 있기 전에 이 세계 각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비트코인을 먼저 지켜봐야겠죠.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에 이 18K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지만 기다란 이 매집봉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을 보여줬죠. 하지만 다시 재차 하락을 하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그 다음에는 크게 솟아오르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큰 상승을 하면서 이 나스닥도 이 큰 추세를 이탈을 했는데 제가 뒤에서 나스닥 차트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론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전의 고점을 살짝 넘은 뒤로 다시 하락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어떤 모습을 띠느냐, 여기에서도 이 고점을 살짝 돌파를 한 후에 이만큼 하락이 왔었죠. 지금도 이렇게 크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자, 이런 식으로 고점을 뚫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여기 앞전에서처럼 고점 살짝 뚫고 하락한 것처럼 이번에는 크게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여기 고점을 살짝 넘은 뒤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그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고점을 찍은 뒤로 이렇게 삼각 수렴을 그려주면서 삼각 수렴이 하방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자,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약간의 반등이 있을 것 같았지만 다시 하락하는 지금 안 좋은 이 베어리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평행 채널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 평행 채널을 이루어주는데 여기에서 지지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하락을 할 것인지, 요게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여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매집을 했던 구간입니다. 19K에서 매집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떨어져도 말아 올리고 여기서도 떨어졌는데 말아 올리는 좀 싼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여기 밑에 하단 부분에서는 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바로 나스닥 차트로 넘어와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경우에는 4시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4시간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제가 그려놓은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 언제부터 하락하던 추세냐? 올해 4월달부터 하락하던 추세인데 이 하락 추세선을 상방으로 이탈을 했다. 현재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 하락 추세를 이탈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고 조정이 조금 딥하게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횡보를 해주지 않을까. 횡보를 하다가 약간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 상승하고 다시 조정 주고 상승하고 결국에는 조정 주고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이 이런 하락 채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다시 비트코인으로 와서 똑같이 비유를 해보면 돼요. 나스닥이 조정이 오고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오다가 상승을 하는, 여기 평행 채널을 살짝 이탈하고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고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해서 나스닥이 좋은 흐름으로 가나 싶었으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유럽의 가스 문제인데, 이 러시아가 유럽으로 공급하는 이 가스를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차단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확대가 돼서 이 러시아와 이제 유럽 국가 간의 에너지 전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간의 에너지 전쟁으로 펴지고 있는데 바로 이 가스가 문제가 있다. 보통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이 가스를 축적을 해서 겨울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때까지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함으로써 이 가스를 끊어요. 이 가스를 끊고 가스를 낮춥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공급을 했더라면 이번에는 1.5억밖에 공급을 안 했다고 해요. 40%도 안 되는 40%도 안 되는 가스를 공급을 해서 올해 겨울에 유럽 국가들이 잘 보낼 수 있을까?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 전기에 필요한 이 에너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전기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사치다. 사치품이다라는 우스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국장은 러시아가 이번 겨울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완전한 폐쇄가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유럽이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몇몇 유럽 국가들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의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대비해서 40%도 안 되는 가스를 공급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유럽 천연가스는 약 40%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지만 지금은 그 수치가 20% 감소했다. 지금 보시면 원유의 가격은 조금 수그러들고 있어요. 이게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유럽의 이 가스의 가격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멈출 줄을 몰라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CPI 지수 안에 이 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들어 있는데 원유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가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CPI 지수가 좀 안 좋게 좀 상회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럽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CPI가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뉴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경제를 얘기하면 이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6월 물가 상승률이 23개월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 최고인데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겪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물가가 뛰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중국에서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국가부도 상태를 겪는 스리랑카가 생각이 납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선언을 했죠.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디폴트 선언을 했고 스리랑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9일이었나? 9일쯤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반대 시위가 엄청 심했기 때문에 결국에 사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중국으로 와서 중국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봉쇄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금리 조절 대신 재정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대부분 나라에서는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 때 보통 이 경기가 좋아져서 이 물가가 오르는 게 보통 정상적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래서 나라들은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오히려 거꾸로 가죠. 경기는 거꾸로 가고 인플레이션은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높고 그러면 이 금리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금리를 올리면 경기는 다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는 더욱더 꼬그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많은 나라들이 이런 경기 침체를 생각하고도 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나라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은 지금 다르게 정책을 펼친다고 하죠. 금리 조절 대신에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국은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정책에 총동원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에 쓰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하반기에 1조 5천억 위안 291조 이상 추가 발행을 한다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설정한 3조 6,500억 위안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액의 93%는 이미 상반기에 소진을 했음에도 네, 중국은 작년에도 이 4분기 올해 가운데 1조 4,600원을 이미 집행하도록 했다. 올해도 2023년 몫을 당겨 쓰면서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국은 결국에 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 이 채권을 더욱더 발행을 하면서 이 채권으로 경기를 좋게 만들어 보겠다. 금리 인상을 하면 오히려 침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재정 정책을 이용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 유럽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역대 최고다. 23개월 만에 최고다. 이런 뉴스 소식들이 들리기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스닥 차트의 경우 하락을 하더라도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매집 구간에서 조금 반등을 이뤄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PI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발표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정을 주고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